네. 자, 이번 시간 4단원 로그 함수에 대한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기존의 촬영 방법에서 좀 변화를 줬습니다. 어, 타블렛이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펜을 잡고 쓰면은 그게 그대로 인식이 되는 요렇게 나타나는 장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유튜브 강의를 찍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게 될 단어는 이제 수학 1의 4, 네 번째 단어이죠. 공사, 로그 함수. 어떻게 보면은 이 로그 함수는 문과 과정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사실 문이과가 뭐 사라졌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걸 보시는 학생들 문이과가 사라졌다고 느낍니까? 문과 이과 말만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 로그 함수를 문과 계열 쪽, 이과 계열 쪽, 그 진로 쪽으로 가는 아이들 모두가 배워야 되는 공통 단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공통 범위로. 자,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때도 이거 다 보니까 다 배웠던 거야. 자,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가 얼마나 어렵건 쉽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기존의 선생님의 실제 필체에 비하면 정말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강의를 찍고 싶지 않게 만드는 글씨체인데 선생님이 이 펜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계속 연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찍다 보면 좋아지겠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능 그리고 적응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개념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y는 로그 a의 x.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a가 1보다 클 때를 먼저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를 그릴 때 제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강의들은 뭐 무리함수 강의, 유리함수 강의, 뭐 지수함수 강의 다 똑같이 그냥 무턱대고 그리라고 하지 않고 어떤 순서를 각각의 함수별로 선생님이 알려주죠.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진수 조건입니다. x가 0보다 크다. 진수가 x죠. 0보다 크다. 저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우리는 x는 0을 점근선으로 한다까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은 밑을 한번 살펴봐. 밑 1보다 크다 그랬죠. 밑이 1보다 큰 경우, 로그가 밑이 1보다 큰 경우, 이 안에 들어간 x 값이 커지면 이 로그 값이 같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로그 2의 8과 로그 2의 16을 가지고 대수 비교를 하자면은 얘는 3이고 얘는 4란 말이야. 그렇죠? x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8에서 16으로 커졌더니 로그 값도 같이 커지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해요. x가 커질 때 y 값이 같이 증가하는 거, 함수 값이 같이 증가하는 거를 증가함수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아, 정말 진짜 반성하게 만드는 글씨체네요.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펜대를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콩나물이냐 이거? 세 번째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진수가 괜찮다. 진수가 1이 되는 좌표를 따져줘야 돼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로그 a의 1이 되는데 y좌표가 1 대입하면 로그 a의 1이 되죠. 얘가 1,0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느낌이 선생님이 평소에 쓰는 만년필 펜대 느낌이랑 비슷하게 표현이 되네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를 조사했으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x축, y축. 자,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습관 잘들 기억하셨으려나 모르겠는데, x가 0보다 크다라면 0이 여기 있단 말이야, 0. 0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그릴 거예요. x가 0보다 큰 쪽으로 그릴 건데,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도 연급을 해줘야지.
자, x는 0을 정근선으로 합니다. 정근선. x는 0이 그림상에서는 y축으로 나타나요. 이 y축이랑 로그 함수는 만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다 보면 만나게 그려지겠지. 잘못 그리면. 근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안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x축 근처에서 시작해서 스무스하게 무리함수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y는 로그 a의 x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a가 1보다 커서 증가함수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아까 찾아놓은 점 1,0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그냥 다 새겨 들으시고 습관화 시키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과 만나는 점 절편들이에요. 절편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식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진수에다 1 넣는 점을 대입했더니 하필이면 x절편이 나와줘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게 평행 이동됐을 때는 진수가 1일 때 y좌표가 0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겠지만 다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 그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함수라는 거를 그래프상에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프 위에 아무나 두 점을 잡아 아무렇게나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x좌표가 요만큼 늘었는데 y좌표도 늘어났죠. 그래프가 이렇게 점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이런 방향의 화살표를 선생님이 우상향이라고 할게. 우상향.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일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a가 1보다 클 때의 그림은 끝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0과 1 사이일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밑이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순서는 똑같아요. 진수 조건 따졌을 때 0보다 크니까 x는 0을 정근선으로 하겠구나. 두 번째 밑을 보니까 0과 1 사이네. 그럼 얘는 감소함수겠구나. 그 다음에 진수가 1 되는 점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어쨌든 로그 AX잖아. 기본적으로 요식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 또 0을 지나겠죠. 식 자체는 안 바뀌었으니까 A 값만 바뀐 거지 범위가.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축, Y축 좀 간단하게 가자면 0,1을 지나고 감소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됩니다. 그림이 실제로 펜 때 자꾸 그리는 것보다 좀 미흡하지만 계속 부탁드리죠. 잘 적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님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인 예로 마치 지금 봐봐요. 이 양쪽에 그려진 두 그래프가 어떤 관계인 것처럼 보이니 혹시 이 두 그래프가 x축 대칭 관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자꾸 문자로 예를 들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y는 로그 2x라는 로그 함수 그래프와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두 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이 단어 로그의 내용을 이용해서 좀 해볼게요. 증명을.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 마이너스 1이 로그 밖으로 튀어나가죠. 원래 밑에서 내려갈 때는 분모로 숫자가 뒤집어져서 나가는데 밑에서 지수가 튀어나갈 때는 뒤집어져서 나가지만 마이너스 1은 뒤집어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됩니다. 진짜 어떻게 진짜 못 쓴다 글씨체. 선생님 지금 수업은 하고 있지만 자꾸 머릿속으로는 글씨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글씨체는. 그래도 색상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 눈요깃거리나 되겠나 싶네. 자, 아무튼 이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 놈은 요거고요. 한 놈은 요겁니다. 두 식의 차이는 식 자체의 부호가 다르지. 저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y는 로그 x 하나랑 2x죠. 얘는 마이너스 y는 로그 2x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즉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x축 대칭을 할 때 우리가 x축 대칭할 때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림은 서로 x축 대칭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적인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몇 가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뭐 내가 예를 들 것도 없이 센서 저기 A 단계 보니까 그래프 그릴 만한 것들이 나와 있네요. 거기 있는 식을 참고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우는 것도 편해. 종이 뜯을 일도 없고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리기 실전. 그리기는 쓰기도 귀찮고 자, 실전 바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식. 여기 있는 식들이 좀 미흡하다 싶으면 몇 개 더 추가해서 알려줄게요. 자, 따져봅시다. 하나하나.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진수가 x 플러스 1이니까.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결론은 x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 된다. 두 번째. 자, 그 다음 밑을 보니까 3이네. 증가함수네. 세 번째. 자, 진수가 1 되는 점. x에다 0을 넣으면 로그 3의 1이에요. 그럼 0,0을 시다는구나. 그래프를 아래다가 작게 아니라 이거 다 써야 되겠구나 어차피. 그래 보자면은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데다 그려야 돼요. 참 점점 긋는 것 봐라, 그치?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크게 오른쪽으로 그려질 겁니다. 근데 0,0을 지난데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쪽은 나중에 이렇게 푹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나머지도 다 위치 로그 3이네. 위치를 좀 바꿔서 그려봅시다. 남은 것들은. 자, 진수 조건. 진수는 x만이에요. 지금 이 식과 이 식의 차이를 보면 여기는 가로를 쳐놨고 가로 안 쳐놨지. 빼기 2는 로그 값. 로그 3의 x에서 2를 뺀 거지. x에서 2 뺀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것도 알아가시고. 자, x는 0보다 큰데 그려야 되니까 x는 0이 되면 안 되겠고요. 정근선이죠. 밑을 보니까 3이야. 아, 증가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를 지나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절편들을 찾아주는 게 좋다고. x에다가 0을 못 넣으니까 y절편은 못 찾고요. x에다 9를 넣으면 로그 3의 9 빼기 2는 0이 나옵니다. 직접 한번 계산들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려보자면은 평행이동의 관점을 일일이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려버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돼, 실전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줄 아는 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y축이 점근선이고요.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데 그 점은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쵸? 하지만 9,0을 대충 여기다 찍고 2점 지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펜대 때문에 그래, 펜대. 자, 이렇게 점근선 쪽에서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로그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로 그냥 385번 하나 하고 끝날게요. 자, y는 너무 많이 그려도 지쳐.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가 그래도 가장 복잡한 형태가 아닐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 조사를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일단 식을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식 정리가 조금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로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좀 꼴보기 싫거든.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남겨두면
대칭 형태의 그래프를 접근을 해야 돼. 선생님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따지지 않고 식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림이 나오게끔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애들이 그래프 그리는 거 힘들어하니까. 근데 요거는 선생님의 의도와 반대되기 때문에 로그 같은 경우는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는 이 마이너스 1을 3의 지수로 주는 거야. 그래서 로그 3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 정리하면은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밑이 1보다 작아졌죠. 이제부터 따질 거 따져봅시다.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알 수 있고요. 밑을 보니까 3분의 1이네. 감소함수. 그 다음 세 번째 절편이 0 돼야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0을 지나게 됩니다. 축을 이제 그래서 아이고 잠시만요. 조금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겁니다. 차차. 자, F축 너무 열심히 그렸다. 그치? Y축. 자, X는 색을 바꿔서 합시다. 색을 바꿔서.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야. 여기 점근선이고 마이너스 2, 0을 지나는데 자, 감소함수 어떻게 그래서 감소함수 점근선에서 딱 붙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그릴 거라 그림을 여기서 이 점근선에서 왼쪽으로 그릴 겁니다. 왼쪽으로 그려가는 가운데 감소함수라면은 툭 찍고 밑으로 떨어뜨리게 그려야 되죠. 감소하는 패턴대로 툭 찍고 밑으로 떨어뜨리게. 이쁜 그래프의 형태는 우리 센수학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곡선의 어떤 휘어짐 정도는 디테일한 거는 지금 선생님의 실력으로는 요 타블렛상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결국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프가 감소함수 패턴이라 그래서 점근선에서 붙여가지고 밑으로 내렸는데 그치? 실제로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본다면 그래프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우상향이라 그랬죠. 형광색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보기 불편하십니까? 댓글이나 톡으로 연락을 해주면 선생님이 그걸 반영해서 다음부터 색깔을 좀 쓰도록 할게요. 결국 이것도 지금 쓰고 있는 색상들이 정해져서 빨강, 검정, 파랑, 그치? 그래서 실제로 얘는 우함수가 아니라 그릴 때만 감소함수 패턴대로 점근수에서 내리는 거지 얘는 실제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저기서 이 두 번째 칸에서 따지는 증가감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패턴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차 함수를 아래로 블록하다 쳤을 때 이렇게 그리죠. 아니면 혹은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 뭐 이렇게 그리든가 이차 함수를 가운데 점 찍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약간 그런 데서 나온 어디서 펜을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굴리면 된다라는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지 이 함수 자체가 증가냐 감소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 실전에서 따지는 요 놈들은 이 순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만 중점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뽑아내는 거지 이게 저 함수를 결정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프 그리는 건 다 끝났고 나머지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풀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우리가 좀 진중하게 검정색 걸로 진행을 해볼까요? 407번. 여러 개를 풀 수 있겠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거냐면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자꾸 또 나오죠,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 안에는 프로그램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웹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웹툰 만들 때. 그래서 만화처럼 이렇게 컷 만들고 근데 이렇게만 할 줄 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뭐죠? 뭐 꺾은선 컷? 끌고 갈 필요가 없구나.
만화처럼 이렇게 박스 쳐서 여기 그리고 저기 그리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 문제 풀고 저기다가 저 문제 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내가 뭐 선생님이 뭐 그렇게까지 많은 기술력을 이용하지 못하겠고 그냥 수업에 집중하고 나중에 차근차근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407번. 자, 함수. 그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별다른 게 없어요. 함수라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수를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 첫 번째 문제. F9랑 F81이 같대요. F9는 9 집어넣으면은 로그 3의 9. 그냥 X에다 9 넣은 거잖아. K 로그 9의 9. 그것도 정리하면 K 플러스 2 아닙니까? K 플러스 2. 그쵸? 자, F81은 로그 3의 81 더하기 K 로그 81의 9가 돼요. 요거는 좀 지면상 알아다 쓸게요. 4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로그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자세한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그럼 얘랑 같은 거라고. 둘이 갖다 적고 풀면 K 값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커트들을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한번 적용해 보는 거지, 새로운 기술들을. 음, 안 보인다. 하지 말자.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이렇게 됐고요. 음, 이렇게 자를게요. 기술이 있어서 쓰지를 못해. 이런 걸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했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더라. 아시겠죠? 몸 고생하지 않게 연구를 해올게요. 다음 두 번째 용어로 넘어갑시다. 413번. 자, y는 로그 a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따져서 그리는 거죠. 기본형 그래프니까 이거는 순서 찾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 게 좋아요. 자, a가 1보다 크다면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우상향. 그리고 a가 1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니 1보다 작을 때, 그치? 0과 a가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 정의역은 0보다 크다. 1번. 맞는 얘기입니다. 진수는 0보다 큰 거밖에 넣을 수가 없죠. 자, 2번. 점 1,0을 지나고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y축이란 x는 0을 y축으로 하죠. 선생님이 따지는 거 첫 번째에서 점근선을 찾을 수 있고 1,0을 지난다라는 건 진수가 0 되는 점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1,0이죠. 여기가. 이게 y축이잖아. y축. y축. 식으로 뭐야? x는 0. 자, 3번.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두 점을 찍어가지고 x값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y좌표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밑으로 떨어지면 감소한 거 아니야? 그런 걸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자, 4번. 아, 대칭 관계에 대한 설명을 안 했네요. 이거 매번 수업할 때마다 항상 요거를 나중에 생각을 하네. 요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지금 여기선 간단하게 보여주고 원래 따로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 얘기를 안 한 거니까 다뤄주도록 할게요. 이거 하고 자 y는 로그 a의 x를 y는 x 대칭을 해버리면 색깔 이쁘지 않죠? 빨간색인데 좀 너무 쾌쾌해. 그치? y는 x 대칭을 해버리면 xy 문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잖아?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한 게 y는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은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페이지 문제 다 풀고
417번까지 유형 3번까지 풀고 다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5번은 뭐라고 써있어요? 5번. 뭐 답이 5번인가? 아, 답이 5번이구나. 문자를 잘못 봤다. 좀 피곤하네요, 선생님이. 몇 번 NG가 나가지고 이 강의를 계속 다시 찍고 있는 거라 처음부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요놈 얘기했죠. 정리를 해보자면 A의 마이너스 1승 X. 얘가 좀 계속 넘어가면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서 로그 AX.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요 Y 쪽 있는 대로 보내버리면은 마이너스 Y는 로그 AX죠. 자, 이 상태로 보자면은 원래 있는 식하고 쟤랑 어때? Y 부호가 다르죠? Y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요거 143번까지만 하고 일단 네, 143 뭐야? 417번인데 지금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143은 어디서 나온 숫자지? 뭘 보고 143이라 그랬을까? 나 방금 책 봤는데. 자, 이제 평행 이동된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냥 기본은 그림 그리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그린 걸 따져줄게요. 일단 이 앞에 마이너스 1은 꼴 보기 싫다 그랬죠? 안으로 집어넣어서 로그 2분의 1에 2-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따질 거 따집시다. x는 2보다 작아요. x는 2보다 작고요. 자, 밑을 보니까 감소하는 쪽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질 게 x에다 1을 넣으면 1,2를 지나요. 따라서 1,2가 아니라 1,1을 지나요. 절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편을 찾아봅시다. 0을 대입해 보면은 0,0이 나오네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와, 이 전자기기로 수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진 않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체험하고 있어요. 자, x는 2인 점근선이 여기 있어요. 이거보다 작은 쪽으로 그릴 거니까 이거 기준으로 우리는 그림을 왼쪽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근데 0,0을 지난다고 해요. 감소하는 쪽으로 그릴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감소하는 함수는 점근선 위에서 시작해서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실제로 감소함수가 아니라 얘 자체는 증가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증가함수예요. 자, 1번부터 갑시다. 1번. 색깔 좀 바꿔서. 1번. 점근선 2보다 작다. 맞죠? 2번. 점근선 x는 2다. 맞죠? 3번. 1,1을 지난다. 맞죠? 4번.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가? x가 증가하면 y는 늘어나고 있죠.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4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5번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다.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마이너스 x가 2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면 x축 2칸 그리고 뒤에 상수가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y축 1칸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겠죠. 네,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 시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네요. 왜냐하면 유형 4번, 5번까지는 그냥 몰라도 되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고 유형 6번부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4번, 5번, 421번, 425번 계속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1번. 이제는 뭐냐면 너는 그래프 이제 그릴 줄 알면은 엔간히 그릴 줄 알면 내 그래프 줄 테니까 식 찾아봐 이거야. 우리가 하던 행동들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1,0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그쵸?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첫 번째 진수 조건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즉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는 걸 잡고 들어가고요. 두 번째 진수 조건 보니까 3이네. 증가죠, 증가. 증가함수 그래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1,0을 지난다. 1,0을 대입해주면 되죠. 로그 3의 1 플러스 a 더하기 b는 0이다. 이걸로 다 풀면 돼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2입니다. 2. a가 2야. 그러면 1 플러스 2니까 이거 3이죠. 3. 즉 여기는 1 더하기 b야. 그게 0이니까 b 값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결해 주시면 돼요. 네, 선생님이 항상 화면 왼쪽 위 상단에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여분이 많이 남는데 하나를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하는 짓이 잘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 선생님 재밌긴 한데 보는 너네들의 입장에서 어떨지 다 적응하면 되겠죠 뭐. 내 강의를 화상으로 보는 유튜브로 보는 것부터가 적응이 안 되는 일이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근데 어느새 당연하게 보고 있죠. 자, 425번. 자, 이런 그래프 문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선생님 기준으로는 별로 공감이 안 가지만은 학생들은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잘 알려줄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네요, 나는. 그래프가 적당히 좀 그려줘야 되겠죠? 자, y는 x, y는 로그 2의 x. 점선들을 좀 표시를 해볼까? 제일 하드코어한 난이도가 아닐까. 나름 열심히 찍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이 점선의 촘촘함. 몇 개나 찍어야 돼? BCAD, BCAD 됐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점선 문제는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유점, 유점, 유점 혹은 유점, 유점 혹은 유점 이렇게 점선들이 서로 교차해서 만나는 그 좌표들을 찾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점선들이 교차하는 교점. 지금 선생님 찍은 6개의 점들은 점선끼리 만나요. 세로 점선, 가로 점선이. 그 점들의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주면 좋은데 실제로 이 문제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결국은 이 점들만 가지고 풀어요, 이 점.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쪽에 대응되는 점들도 다 찾아주면 좋겠지. 자, x좌표를 1부터 시작하네. 상당히 귀찮은 문제네요. 점선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야. 아이, 뭐 이래. 아, 진짜. 내가 코딱지만 그려서 내가 못 봤잖아. 자, 점선이 하나 더 그려지네요. 여기 적 1, A, B, C, D가 없잖아, D. 이렇게 가서 어딘가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자, A서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가 1,1이죠. 1,1. 그래서, 어떻게? 자, 1번, 2번, 3번, 좌표들을 이제 번호 붙이고 있는 거예요. 4번, 5번, 6번, 7번, 여기 8번 이렇게 8개의 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4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자, 1번 1,1 2번 A, 로그 2의 A 3번 A, A 4번 B, 이렇게 쓸 필요가 없구나. 미안해요. 뭐 하나만 좀 지우고 갈게요. 선생님 지금 좀 요거 가지고 쓰고 있는 데서 어떤 정신적인 피로감이 와가지고 되게 막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생님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약간 한석봉이 한석봉 어머니 앞에서 불 끄고 글씨를 쓸 때 그런 어떤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의 내용 전달만큼이나 애들이 보기 편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거에 파묻혀 있어서 좀 지칩니다. 자, 단순하게 들어갈게요. 일단 y좌표 1이잖아. 1. y좌표 1이죠. 1. 자, 그 다음에 여기 a, a죠. 여기가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럼 여기는 b, y좌표는 a가 되는 거죠. 자, 5번 x좌표 b일 때 y는 x 위의 점이니까 b, b가 되겠고 6번 자, x좌표는 c인데 y좌표가 b가 돼서 c, b가 되고요. 7번 c, c 같은 이유로 8번 c, d, c가 됩니다. 자, 이 점들의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좀 표기를 바꿔보자면 b, a라는 거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로그 2의 b를 의미합니다. 얘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점을 보겠다는 거냐면요. 요점, 요점, 요점 4, 6, 8번 점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다른 점들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로그 2의 c 그 다음에 d, 로그 2의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두 점이 같은 점이다 보니까 얘가 a란 얘기야, 이게. 자, 로그 a의 b는 c다를 지수로 바꾸면은 a의 c승이 b가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남은 것들을 이 좌표들을 지수로 바꿔주자면 2의 a승이 b고요. 2의 b승이 c입니다. 2의 c승은 d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용량이 상당히 들먹네. 업로드가 상당히 빨라지겠는걸. 네, 이렇게 유형 5번까지 풀어봤고 유형 6번 넘어가기 전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뭐지? 왜일까요? 뭐가 버튼이 눌려 있는데? 조금 어렵네. 많이 긴장된 상태로 하고 있어요. 갑시다. 검은색으로 바꿔서 y는 로그 a의 x와 y는 a의 x승 두 함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밝혀졌지만 y는 x 대칭 관계라고 합니다. y는 x 대칭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두 함수가 y는 x 대칭이다. 그러면은 네. 잠깐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쉬었다 찍고 있어요 지금. y는 x 대칭하면 떠오르는 거는 역함수라는 거죠. 둘은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나열해 보자면 1대1 대응이다. 두 번째로 a 넣어서 b가 나온다면은 역함수는 b를 대입하여 a를 찾는다. 세 번째는 위에 써있던 y는 x 대칭이다. 네 번째는 두 함수를 합성하면 x가 그대로 나온다. 이 정도는 역함수에서 잊으면 절대로 안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 그림이 중요하지. 여기서 아이 야 이거 뭐냐 이거. 선생님 원래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약간 원래 그림이 그래요. 근데 X축은 좀 다시 그립시다. 자, 기본적인 로그 함수 이렇게 A가 1보다 큰 로그 함수를 그려주자면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둘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음, 이거는 증가한 형태의 함수고 감소한 형태의 로그 함수를 생각해 보자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갈 테니까 지수함수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이런 데서 만나겠지. 교점이 바로 y는 x 위에 존재하겠죠. 교점이 나온다면 어지간해서는 y는 x 위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 정도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설명은 이게 답니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결국 뭐였다? 역함수 관계였다. 네, 이게 뭐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 풀이로 돌아가서 뭐 별거 있는 것 같았지만 선생님이 결국 여기서 해준 거는 역함수 관계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역함수 하면 떠올라야 되는 이 네 가지는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어서 문제 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녹화를 진행할게요. 아, 이거 지금 학생 한 명이랑 외국가 있는 너 말이야, 너. 이거 지금 걔가 안 볼 거고 너만 볼 거란 말이야. 너랑 너의 그 외국 문물에 대한 자랑과 또 선생님의 보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곁들여져서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네요. 자, 문제풀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유형 6번, 436번입니다. 자, y는 로그 4의 x-2 플러스 3의 역함수를 찾으라는 거죠. 역함수. xy 문제 바꾸고 시작하죠. 야, 이건 뭐 이러냐? 너무 간단한데? 여기도 여러 개 풀어야겠는데요. 화면을 미리 좀 나눠둘까요?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거 너무 싫어. 너도 싫지 않니? 옆으로 돌아간 것도 싫어. 오! 네.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아, 이야! 됐어. 아니, 안 됐어. 스크롤이 너무 잘 움직인다, 쉽게 쉽게. 됐어. 자, 마저 풀어볼게요. xy 바꿔놓고 역함수 찾는 거죠. x는 로그 4에 y-2 더하기 3. 자, 3을 넘겨주시고요. x 빼기 3은 로그 4에 y-2. 자, 이렇게 로그는 얼마다? 라고 식이 세워졌을 때 지수 형태의 식으로 바꿔줘서 4의 x-3승은 y-2다 라고 정리를 하면 지수함수가 나타나죠.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역함수 문제가 이걸로 끝인가? 네,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437번. 자, 대수 비교를 하라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A는 2 로그 3, 5의 3. B는 오, 또 영상을 하나 보내셨네. B는 3, C는 로그 25에 115. 자, 주어진 로그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합시다. 로그 5에 9예요. 얘는 위치 5인 로그로 좀 맞춰볼 건데 로그 5에
125, 5의 3승. 자, 다 좋은데 얘가 밑이 25죠. 밑이 25인 요 놈은 정리를 하자면 밑이 5의 제곱이란 말이야. 115죠, 115. 그러면은 이 제곱이 로그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2분의 1 로그 5에 115가 될 거고, 지금 모든 로그가 앞에 개수를 1로 맞춰놨단 말이야. 1로그, 1로그. 얘인데 2분의 1 로그지. 그래서 2분의 1을 통째로 들어서 115에다 씌워주면은 로그 5에 115, 루트 115가 됩니다. 자, 밑이 5로 이렇게 똑같아졌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뭘 누른 거야, 내가 지금? 뭐죠? 왜 이렇게 두꺼워졌지? 네. 밑이 5고, 왜 두꺼워? 야, 뭐야, 이거? 여기도 밑이 5고, 여기도 밑이 5고. 밑이 5인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했습니다. 증가함수는 진수가 클수록 크기 때문에 9와 125와 루트 115와 간의 대수 비교가 필요한데 얘가 절대적으로 크고요. 얘는 루트로 치면 8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놈이 되겠죠. 그럼 얘는 가운데 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B, C의 대수 관계를 구별해 줄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네, 다음 문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 결국은 그냥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아, 색깔을 좀 위로 올릴까? 이러면 좀 색 바꾸기 편한가? 441번. 아니, 요거 좀 낮추고, 요것도 낮추고, 그렇지, 크게 안 바꾸니까. 이것도 좀 낮추고, 이러면 좋아요. 딱 맞다. 441번. 글씨는 개판인데, 이제부터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희망이 보입니다. 자, x의 범위를 줬어요.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7. 자,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형태를 벗어났습니다. 차수가 2차죠. 저런 거는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결국 정체성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밑이 1보다 크다라는 거죠. 함수의 정체성이란 로그 함수의 정체성, 지수 함수의 정체성은 밑입니다. 이 밑을 잘 보셔야 돼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진수 2차식이 크면 클수록 값도 크게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x 범위에 해당하는 진수 2차식이 만들어내는 값의 범위를 조사하는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위로 물록하겠죠? 자, 꼭지점은 x좌표가 두근의 합의 절반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이다. 그래서 1에서 축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x좌표 2는 좀 가까이 찍혀 있을 거고, x좌표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찍혀 있겠죠. 이 가운데가 1이니까. 이 범위를 조사해 봤을 때 1을 대입한 순간이 제일 큽니다. 1 집어넣으면은 9에서 1 빼니까 8.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게 나와요. 4. 그 말은 진수가 최대값이 이 로그 함수의 최대값은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값의 최대인 8이 들어갈 때이고요. 최소값은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로그 값이 아니 진수 2차 함수가 만드는 값 제일 낮은 4. x가 진수가 4일 때 이때가 각각 최대와 최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이 또 나와 이거 또 나와 어디 좀 사라져 너. 네, 어쩔 수 없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446번. 뭐 계속 비슷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로그하면서 그리는 그 문제는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지금 당분간 안 나올 거고요. 자, 1부터 16까지 x의 범위를 주었고, 로그 2의 x 제곱 마이너스 2로그 2의 x 더하기 3은 y다네요. y를 안 쓰고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대충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데 결국은 일단 생긴 꼴이 딱 치환하고 싶어지죠. 치환. t는 로그 2의 x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지수함수 때도 똑같지만 우리가 치환을 할수록 치환은 문자 범위주사 하는 거를 항상 빼먹으면 안 돼요. t의 범위는 x에다 밑이 2인 로그니까 x 값이 클수록 숫자가 커요. 16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큰 4로 나올 거고 1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은 0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치환한 채로 식을 다시 t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 써주면은 2t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아래로 블록하죠. 꼭지점은 1에서 나옵니다. 1, 얼마. 근데 그림에서 문제에서 준 범위가 0부터 4란 말이야. x좌표 0은 1부터 한 칸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데 4는 좀 3칸 떨어졌으니까 멀리 있겠죠. 주어진 그래프는 요만큼만 나타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자고, 범위를. 그러면은 4 넣었을 때 최대, t가 4일 때 최대고 t가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t가 1일 때. 그쵸?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녹색 선이 에러다. 어쩔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 451번. 되게 짜잘한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한 페이지에 몇 개냐, 문제가. 자, 451번. 그지 같은 게 나왔네요. y는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x의 256. 의 최소를 구하래, 최소. 아주 그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최소를 구하라니 더 그지 같아지네요. 자, 봐봐요.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2분의 1 로그 2x 256은 2의 8승입니다. 8 로그 x의 2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두 로그가 선생님 눈에만 보이는 건가요? 로그 2의 x와 로그 x의 2. 로그 공식에 의하면 얘네들이 자리가 바뀐 애들은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써주고 뒤에 있는 로그의 x와 이 자리를 바꿔주면은 얘가 분모로 들어가서 로그 2의 x 분의 8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온 두 수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역수 관계인 두 수를 합했는데 최소를 구하래. 역수 관계죠. 얘네들만 보고 보면 역수 관계인 두 수의 합을 주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너네 보고 산술기하를 써달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 2 루트하고 2를 곱하죠. 약분돼서 4만 남습니다. 최소값은 4가 나오게 되겠죠. 산술기하 평균하면 항상 중요한 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등호 성립 조건. 공식을 한번 언급해 주고 넘어갈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갖다 메모해 두세요. 산술기하 평균은 각각의 문자가 모두 0보다 크거나 클 때 쓸 수 있는데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쓸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 공식을 쓸 때 이쪽이나 좌변이나 우변 어느 한쪽은 미지수가 없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더하기에는 미지수가 있죠. a 더하기 b 쪽에는 로그 2x라는 문자가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2 루트 ab 역할을 하는 이 우변은 숫자밖에 안 남았죠. 계산을 다 했는데도.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산술기의 평균을 쓰는 것이고,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둘이 같을 때.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산술기하 평균은 이거를 내가 문제 나왔을 때 얘 산술기하로 풀면 좋겠는데 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산술기하로 풀어내시고 하면은 본인의 실력이 향상됨을 느끼고 자신감이 좀 붙을 겁니다. 아시겠죠? 마이크가 좀 밑에 있었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450, 449도 있었는데 이런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선생님 문제 순서를 거꾸로 푸셨어요. 네, 미안해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 449번. 자, x의 범위 1부터 8까지고 y는 x의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의 x. 네,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표를 좀 칠까, 우리? 쉽지 않아요. 선생님한테는 뻔히 보이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별표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자꾸 풀이법을 까먹어. 그래서 별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풀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풀이법을 기억하는 포인트. 얘는 밑에 x가 있어요. 마치 x제곱과 같은 이런 다항식의 형태인 것 같은데 다항식은 여기는 몇 번 곱했는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정작 위에 보면 어때요? 여기도 x가 있지. 저기 있는 거는 ax승 지수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식의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둘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항식은 위에는 지수 자리에 문자가 없어야 되고 지수식은 밑에가 숫자로 나와야 되고 3의 x승 이런 거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둘 다 x가 들어가 있는 건 지수함수도 아니고 다항함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놈은 어떻게 푸냐면 양변에 여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로그 2죠. 미치 2인 로그를 똑같이 취해줍니다. 그냥 똑같이 써준다고 보면 돼요. 로그 2에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 이렇게 이걸 써준 거야. 로그 2의 x.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로그 2의 y라고 계속 쓰시고요. 얘는 요 식의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이번엔 옆에다 좀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로그 2의 x 세제곱 같은 형태야. 그러면 3 로그 2x로 3이 로그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얘도 로그 밖으로 튀어나가서 곱하기가 됩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x는 곱하기 로그 2x. 자, 이렇게까지 왔으면 일단 절반은 온 거야. 여기 남은 절반을 풀어주시면 돼요. 갑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 별이 이제 막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문자들이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좀 바꿔 써줄게요. 로그 2의 y를 대문자 라지 y로 로그 2x를 대문자 라지 x로 바꿔서 식을 쓰자면은 간단해집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 저 식이 상당히 간단해지는데요. 이렇게 x, y에 대한 2차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차 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나면 치환이란 걸 하고 나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치환은 문자의 범위 조사하는 거예요. 라지 x의 범위는 2인 로그이기 때문에 x가 최대가 8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고요. 눈이 아플 것 같아. 이건 내가 눈이 아프다. 최소값은 0이 되겠네요. 1 집어넣어서 결국 빨파초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색깔을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단조로워서 자꾸 색깔 바꿔보고 있는데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자, 그래서 라지 x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날 때 주어진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면 아래로 볼록하네요. 그리고 라지 x가 2에서 최소값을 갖고 x가 0부터 3까지라니까 색깔을 바꿔서 x좌표 0은 2칸 떨어져 있죠. 0, 얼마. x좌표 3은 1칸 떨어져 있죠. 3, 얼마. 이랬을 때 이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가 되는 거야. 즉 결론을 내보자면 라지 x가 0일 때 최대값은 라지 y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최대값 이렇게 땡땡 라지 y는 0 나온다. 그리고
최소값은 x가 2일 때 최소값 땡땡 라지 y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까지는 와. 여기까지 오면 90%온 거야.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마무리. 자, 이제 그 마무리를 하러 갈 건데요. 문제에서 묻고자 했던 건 라지 x와 라지 y 값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우리가 그냥 대문자 x, y는 풀이상 편하게 보려고 만들어낸 거지. 원래 소문자 x와 소문자 y로 이루어졌던 식입니다. 그래서 라지 x는 로그 2의 x였기 때문에 얘가 0 나왔다라는 거는 스몰 x가 1일 때 최대값은 이 라지 y도 로그 2의 y잖아. 크게 0 나왔다는 거는 y는 y 최대는 1이 나온다는 거고 로그 2의 1이 0이죠. 그 다음에 라지 x가 2가 나왔다는 거는 로그 2의 x가 2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러면 x가 4일 때 y는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의 1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요 x가 얼마고 y가 얼마일 때까지 잘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450번 문제 같은 것도 풀 수 있는 겁니다. 450번 보시면은 x가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라고 나왔지. 그게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마무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 치환이 들어갈 때는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주의합시다. 치환을 할 때는 문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지금 치환해서 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또 쉬운 것들 남았네. 뒤에 라인 뒤로 가기 전까지 당분간 계속 쉬울 겁니다. 453번 방정식을 푸시오.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4의 x 플러스 2의 4승 제곱. 자,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선생님이 강의 중에서 로그 단어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밑이 서로 달라. 그럼 밑을 같게 맞춰줘야 돼. 밑을 같게 맞춰줘야 되는데 로그 2의 x를 로그 4의 뭐로 맞출 건지 혹은 로그 4의 x 플러스 2의 제곱을 로그 2로 맞출 건지 고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잘 하지 마세요.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해 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공식대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뇌는 쉬운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쉬운 쪽으로. 그래서 얘는 그냥 쌤 이거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올 거고 위의 제곱도 나와서 로그 2의 x 플러스 2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기 아니냐고? 자, 주어진 문제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이거는 풀이가 틀렸어요. 1번에서 틀렸을까? 2번으로 넘어갈 때 틀렸을까? 뭐가 틀렸을까요? 이 풀이는 잘못된 풀이입니다. 틀린 부분은 5초 뒤에 얘기해 줄게요. 5, 4, 찾아봐. 3. 둘 중에 하나야. 2, 1, 땡.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여기는 x에다가 예를 들면 내가 마이너스 4를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근데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자면 로그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진수 자리에 음수 못 넣는데 음수를 집어넣으면 셈이 되죠. 여기선 넣는데 여기선 못 넣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 식은 정확하게 풀려면은 제곱이 풀리면서 로그 2의 절대값 x 플러스 2로 써야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얘를 간단하게 하면 그냥 가로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값 싫어하잖아. 근데 굳이 왜 굳이 돌아가, 그치? 절대값 안 쓰는 요 풀이로 가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에 2분의 2를 곱하면은 1을 곱한 거죠. 로그 2의 x. 밑에 2는 색을 바꿔서 색이 별로 정해져 있어. 밑에 2는 밑으로 가고 위에 2는 x한테 가가지고 로그 2의 제곱에 x의 제곱. 그래서 로그 4의 x제곱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곱을 풀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야, 저게. 요 아래쪽이.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밑을 키우는 방향으로 로그를 맞춰주시라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로그를 바꿔가지고 로그 2에 이렇게 쓰면 돼. 내가 4 맞출 거면 제곱, 제곱 똑같이 써주면 돼. 제곱. 만약에 8로 갈 거면 위에 세제곱, 3 똑같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후로도 이런 풀이가 나오면 계속 언급하고 이야기해 줄게요. 로그 4의 x 플러스 2의 제곱. 이 로그를 간단하게 하면 위치 4로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x 플러스 2 둘을 곱한 것에 전체 제곱식이 될 거고 그게 3 나온다. 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식이 지수로 바꾸면 4의 3승 64가 나온다는 거니까 우리는 요 곱이 8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온다로 답을 마저 내주시면 될 거예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알았죠? 사소한 습관을 교정해 주느라, 사소한 습관 형성에 좀 도움을 주느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 풀이는 결국 요것하고 관계 끝이야, 이게. 아시겠죠? 막 자꾸 줄이면 안 돼. 늘려야 돼.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그하면서 정말 찍기 싫었어요. 선생님이 실은 이 모든 강의를 작년에 우리 이제 고3 된 선배들이 지도하면서 하나씩 다 찍어놨던 거야. 로그 함수도 그렇고 지수 함수도 그렇고 이따가 나올 삼각 함수도 그렇고 지금 너네들이 배우고 있는 수원 내용의 전부를 작년에 다 찍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 책이 개정되면서 또 찍어야 되죠. 그래서 좀 많이 지쳐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 학생분들. 했던 걸 또 하려고 얼마나 지치냐. 내 입장에서 뭐 얘가 이걸 뭐 한다고 조회수가 잘 나와, 뭐가 잘 나와, 그쵸?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라고는 너희들의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그거 하나 바라고 하는 거라 괴롭네요. 자, 봅시다. 제곱은 내리고요. 여기서는 잘 봐봐. 이거 제곱 내릴 때 원래 원칙대로면 여기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원칙대로라면.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x에다가 0보다 작은 거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도 제곱하고 부르니까. 근데 여기 x랑 여기 x랑 같은 x다 보니까 얘한테는 마이너스 3 같은 음수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조건들로 인해 주어진 문제는 x는 0보다 크고 x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경우는 절대값 기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 공식 쓰듯이 하시면 돼요. 자, 지우개도 깔끔하죠? 지우개 가로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은 x랑 4 자리 바꿔서 로그 4의 x 분의 1 빼기 3은 0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왠지 치환하고 싶지 않아? 로그 4의 x. 왜냐면 이거 계속 쓰기 귀찮잖아. 얘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보자면 2t 더하기 t분의 1 빼기 3은 0. 분모 분자에 t를 곱해버리면은 양쪽에 t를 곱해서 양변에 이렇게 곱하기 t 이렇게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우리 t 값이 2분의 1과 1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t 값을 찾는 게 아니라 x 값 찾는 거예요. 여기서 x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문제 풀이는 이렇게 끝나요.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좀 박읍시다. 별표 땡땡. 자, 왜냐하면 얘는 임수분해가 돼서 t를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지수함수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 문제가 여기가 3이 아니라 k였어. 근데 두근의 곱을 구하래. 만약 이랬어. 그러면은 t로 정리한 식이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는 0인데 두근의 곱은 이렇게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럼 모르지. 쌤 k잖아. 2분의 k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두근은 x값의 곱입니다. t는 뭐야? t? 네가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로그 4의 x라고 해서. 얘를 그냥 t로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식이 돼요. 그럼 잘 봐봐.
문제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내가 설명 디테일하게 남겨줄 때 잘 듣고 잘 기억해야 돼요. 원래 이 방정식이 두근을 x는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 t에 대한 2차식의 두근을 t1, t2가 두근이라고 하자고. 그럼 t1과 t2, 알파 베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t1이라는 거는 로그 4의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한 값, t2라는 거는 로그 4의 x자리 베타를 대입한 값.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t1, t2를.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알파와 베타가 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여기는 알파와 여기는 베타가 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둘을 더하는 거죠. t1 더하기 t2는 로그 4의 알파 베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분의 곱을 너무 밝지 이거. 좀 어두침침한 색깔로 하자. 두분의 곱은 실제로 t1, t2의 합과 같았기 때문에 두분의 합인 2분의 3으로 나옵니다. 그럼 알파 베타는 4에 2분의 3승해서 8이라고 답을 내시면 돼요. 이 k를 썼어 안 썼어? 우리가 이 문제 풀면서 k 알았어 몰랐어? k 모르죠. 끝끝내 k 몰랐지. 그 말은 뭐야? 봐봐요. 여기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 줄리라 믿는 없네요. 465번 같은 거 바로 다음 단어에 나오는 문제도 이와 비슷하게 다음 유형에 나오는 문제도 비슷하게 풀리는 거라 저걸 꼭 인수분해 돼야만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치환한 문자와 기존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 근의 관계를 항상 숙지하시고 접근해 주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유형 14번. 유형이 21번까지 있으니까 이제 3분의 2 하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그래도 선생님이 노트 갖다 쓰라 그랬으면 수업 진짜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설명도 최대한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이건 교육과정 바뀌기 전까지는 갈 거 아니야. 이 영상 그제? 아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수학은 건드리지 말자. 이대로 쭉 가자 그냥. 선생님이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취미 삼아 이렇게 고등수학 강의를 찍고 올리고 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개념 설명 단어는 따로 하나 떠나야겠어. 녹화를. 그걸로만 이제 해가 바뀌어도 단어 구성은 바뀌어도 단어 순서가 바뀌어도 그 단어는 내용을 아예 빠지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날로 먹기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자, 얘 같은 경우 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 해줄게요. 요거는 로그 3의 9는 2고 로그 3의 x 둘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빼기 3 놔두고 가로 쳐줘서 로그 3의 9는 2고 로그 3의 x 제곱 이렇게.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해봤자 저거 하나 할 건데 이렇게 하자. 요 2를 로그 앞으로 그냥 빼버리는 거죠. 자, 상당히 귀찮은 식이에요.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자꾸 식을 달리 써보자면은 2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2t 그냥 단순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2차 식이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빼기 6 하면 빼기 2는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 나왔어요. 이럴 때 문제에서는 두분의 곱을 물어볼 겁니다. 두분의 곱 t1, t2의 합이 원래 두근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의 합과 같았죠. 아까 한 거죠. 그게 2로 나왔어. 요거 정리하면 뭐였죠? 로그 3의 알파 베타죠. 그게 여기서 두분의 합은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2로 나왔으니까 두근의 곱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앞 유형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고 있죠. 앞 유형도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66번.
선생님 설명 길게 할 때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거 아까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는데 혹시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몇 번 유형이랑 비슷한지 찾아볼래요? 5초 뒤에 알려줄게. 446번과 상당히 449번, 449번, 유형 10번과 아주 유사한 풀이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왜? 생긴 게 똑같아. 생긴 게. 밑에도 x가 있고 지수 자리도 x 있으면 거 다항함수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니야. 이럴 때는 그냥 양변의 로그를 취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로그가 써있긴 한데 아무것도 안 써있지 밑에. 이런 걸 무슨 로그라고 하죠? 네,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용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양변에 이렇게 취해주면은 좌변은 여기에 이제 로그를 쓴 거야. 우변은 x분의 100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간단하게 해줄 건데요. 얘는 x의 지수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둘이 곱해집니다. 여기는 로그 100이 2야, 2. 로그 10의 100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써지고요. 또 귀찮으니까 로그 x를 t로 치환해서 접근을 하자면 t제곱은 2t, 2 마이너스 t, 그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접근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도 두 근의 곱을 묻는다면은 t1, t2의 합으로 접근하는 게 답이겠죠.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실전에 시험이 다가와서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이 풀이가 안 떠오르면 인수분해를 하겠지. 근데 이 풀이가 떠오르면 더 빨리 풀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거는 실전에서는 안 쓰고 그냥 이거 뭐 두 그냥 갖다 푸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렇게. 자, 그래서 로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두 근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알파 베타를 찾아보면 10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근이라는 게 t값이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치환할 때 이게 너무 뻔한 실수인데 뻔하기를 많이 해. 이것만 안 해도 더 많이 맞출 수 있어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470번. 자, 부등식이네요. 부등식은 진수 조건을 항상 써주고 들어가세요. 부등식에서 진수 조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을 거르는 요소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로그 2의 1-x 빼기 1이 0보다 크다. 식 자체 푸는 거는 로그 공식만 알면 누구나 다 해. 근데 진수 조건을 써두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게 진수 x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되고 1-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 둘을 동시에 아우르는 범위가 한 놈은 수직선상에 뻥 뚫렸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로 나오고 한 놈은 1보다 작다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 값이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나오는 x값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수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로그 계산이니까 해보도록 합시다. 요 1이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2죠. 그럼 이거 이 식을 이건 이제 로그 좀 했으니까 우리 그냥 선생님은 한 방에 정리해서 쓸게요. 여러분들도 한 방에 정리가 되시길 바라고 안 되면은 천천히 생각을 해봐요. 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돼서 0이라는 건 결국 로그 2의 1이거든요. 그치? 2분의 1-x 2 곱하기 1-x분의 x 플러스 3이 지금 1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자, 설명을 조금만 더 붙여 할게요. 아는 친구들은 넘어가도 돼요. 밑이 2인 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로그 값이 커요. 이걸 무슨 함수라 그래? 증가함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큰 놈이 큰 거야. 밑이 2라서.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3은 2-2x 돼서 그냥 아무리 정리 잘 하시면은 3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인데 얘기했죠. 저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결국 3개가 다 지나가는 여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진수 조건 따져가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75번. 얘도 진수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진수 조건 놓쳐서 틀리는 애야, 얘는. 자, 진수 조건 먼저 따지고 들어갈게요. 이, 자, 얘가 진수야, 진수. 이 로그 자체가 하나의 진수로 쓰였기 때문에 저 진수 로그 3의 x는 0보다 큰 숫자밖에 못 넣어요.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x는 1보다 큰 수밖에 안 된다라는 이 제한 조건. 요거를 놓쳐서 많이 틀립니다. 혼자 그냥 풀어보세요. 저것 때문에 틀리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냥 부등식을 풀자면 위치 2인 로그인데 1보다 작거나 같대. 1은 로그 2의 2죠. 그래서 진수 로그 3의 x가 저쪽 진수 2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그래서 요건 누구나 찾아. 요건 누구나 찾는데 이상하다. 선생님 이러면 답이 2번이에요, 5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를 안 찾아서 그래요. 요게 중요해요. 진수 조건 신경 써주시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77번 문제 왜 이렇게 많냐? 너무 유형을 잘게 쪼개놨어요. 선생님도 이제 좀 글 쓰는 게 안정적이 되는 것 같네. 글씨체가, 그치? 펜을 아예 짧게 잡고 쓰니까 좀 쓸만하네요. 선생님 평소 글씨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어제는 선생님이 다른 이제 선배들인 고3 언니랑 고3 선배랑 화상 강의를 진행하는데 나보고 쌤 그거 마우스로 쓰는 거 아니냐고 글씨 왜 이렇게 못 쓰시냐고 막 놀렸거든. 나를 감히 이제 걔는 이제 다음에 나랑 화상 수업을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쌤, 훨씬 나아졌는데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갑시다. 각각의 로고를 정리를 할게요. 미치 5일 로고가 좋으니까 아, 마음에 안 들어. 자, 로그 5에 125x 하고 마이너스 앞에 빼버리면 되지. 로그 5에 5분의 x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마이너스 없애버리면서 부등호 꺾어버리면 되겠죠. 자, 120은 5의 세제곱입니다. 3 더하기 로그 5의 x 로그 5의 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꺾여져 있을 겁니다. 부등호가 마이너스를 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로그 5의 x라는 게 이걸 2차식 사이값 묻는 문제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풀어주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네, 유형 18번까지 왔네. 이거 얼마나 촬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지친다 진짜. 그래도 마지막 페이지네요.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481 또 어려운 거 나왔어요. 별표 치시고 얘도 또한 유형 10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눈 딱 보고 보여야 돼. 걔네 이렇게 그렇지. 2분의 1이냐? 2분의 1에 x 4x 제곱 이렇게 써있죠. 세제곱이구나.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 당연히 양변에 상용 로그를 걸어야 됩니다. 요건 연습 삼아 걸게요. 미치 2인 로그를 걸면 좋지만 미치 2분의 1인 로그를 걸어 볼게요. 연습 삼아 이런 건 강의에 하나 정도 남겨놔야 우리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에 4x 세제곱하면 요 안에 부등식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론 안 놀랄 수도 있지. 뭐 항상 다 놀라운 건 아니야. 세상 모든 게, 그치? 얘가 진수야. 얘가 진수야. 근데 2분의 1이라는 놈은 진수가 커질수록 로그 값이 작아져요. 기본적으로 얘가 컸대, 숫자가. 그럼 이놈의 로그 값은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꺾입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를 취했을 때. 알았죠? 1보다 작은 밑을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걸 감안해서 하시되 정리를 해봅시다. 로그 2분의 1에 x 하고 요 위에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지면서 똑같은 놈끼리 곱하니까 전체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로그 2분의 1에 4x 세제곱인데 x 세제곱은 3x로 나갈 거고 4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라 이렇게 나가요. 또 치환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로그 2분의 1에 x를 t라고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자, t 값이 1과 2 사이가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하죠. t는 원래 로그 2분의 1의 x예요. 이게 1과 2 사이가 되는데 자, 굳이 쓰자면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 되겠고 여기는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x와 4분의 1과 2분의 1의 대수관계를 따질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숫자만 봐도 바뀌는 거 알겠지만 모르더라도 문자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바꿨고 이렇게 그치? 2분의 1 걸면서 밑을 없애면서도 또 한번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타이밍, 그 이유는 뭐다?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이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난 이런 문제들이 싫지. 남은 문제들은 좀 할만할 것 같. 484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2 톡톡 2 1 플러스 로그 3의 a x 더하기 4 1 더하기 로그 3의 a는 0이다. 뭐 이렇게 써있어. 실근을 갖지 않도록 이래. 2차식이 실근 갖지 않는다. 풀이는 하나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짝수 공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1 플러스 로그 3의 a 제곱 마이너스 ac 4 1 플러스 로그 3의 a 는 0.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로그 방정식 풀어서 그냥 a 값 찾으시면 돼요. 부등호로. 는 0이 아니죠. 보다 작다지. 는 0은 아니죠. 살짝 좀 피곤해서 그래. 너무 오래 촬영을 하고 있어. 한 2시간 하고 있어. 지친다. 그래도 열심히 합시다. 자, 이렇게 484번 문제는 끝이 났고요. 여기서부터 계산은 이제 하세요. 앞에서 쭉 해온 거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남겨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죠. 지수함수, 지수 단어, 로그 단어에서도 했던 거고, 지수 함수에서도 했던 거야. 이제는 이거 가지고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좀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런 건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점수를 주는 문제. 어느 휴대전화 가격은 매년 전년도보다 15% 떨어진대. 그럼 1년마다 0.85가 가격에서 곱해지는 거야. 너희들의 용돈이 퍼센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까지 와가지고 힘들어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야. 난 퍼센트 싫은데 계속 싫다고 투정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지가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설명해도 계속 힘들어. 알겠죠? 너희들의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20% 줄었어. 그럼 80만 원이 됩니다. 8만 원이 됩니다. 8만 원. 10만 원이 8만 원이 됐을 때 2% 20% 줄어서 2만 원을 빼서 8만 원을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를 곱했니를 떠올려 봐요. 곱하기 얼마를 했니? 0.8 곱한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용돈 10만 원이 15%가 늘었어. 그러면 용돈이 11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만원, 난 15%가 15,000원이니까 15,000원을 더했어라고 하지 말고 곱하기 얼마를 했니 보는 거야. 1.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야. 0.8이란 1에서 0.1을 뺀 거고요. 1.15란 1에서 0.15를 더한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숫자로 만들 때는 소수점 앞으로 두 자리 당겨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1.5가 증가했으면 15% 증가면 0.15 더하기 20% 감소면 0.20 빼기 1을 기준으로 더하고 빼고 해서 맞추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가격이 15%씩 줄고 있으니까 1에서 0.15 뺀 0.85가 되는 거예요. 이 이상 퍼센트 가지고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1년당 0.85가 곱해지는데 2019년도에 80만 원 하던 게 몇 년이 지나야 얘가 8만 원 이하가 될까를 따져보는 문제예요. 그렇지, 몇 년이 지나야. 즉 0.85에 몇 년인지 모르니까 저걸 x로 잡자면 우리가 저 자리를 x로 설정을 합시다. 자, 이거 x승이 얼마나 해야지 0.1, 10분의 1이죠. 80분의 8은.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지겠는가? 이걸 묻는 문제예요, 지금. 자, 0.85를 계속 곱해볼 수 없기 때문에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로그 단어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상용 로그는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숫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로그 값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0.85를 몇 번 곱했는지 이걸 직접 계산하기 힘드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x는 앞으로 빼버리고 로그 0.85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계산해 주셔야지. 자, 여기서 그러면 화면이 자꾸 이제 삐뚤어가는 거 죄송해요. 타블렛 선생님이랑 스펙 다 안 맞아서 몸이랑. 이제 보면은 로그 0.85를 줬단 말이야. 8.5. 로그 8.5와 로그 0.85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자면 0.85라는 거는 10분의 8.5입니다. 그러면 로그 8.5 빼기 1이 돼요. 빼기 1. 로그 8.5를 0.9294로 계산을 했어. 그 말은 로그 0.85라는 거는 0.9294 빼기 1이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0.0706 이렇게 되죠. 소수점 4자리 계산 싫어합니다. 여기다 마저 계산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0.0706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화면이 자꾸 돌아가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똑바로 놓고 쓸게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 단원을 다 마무리했어요. 상당히 쉽지 않았고 또 보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 노란 종이 위에서 선생님이 직접 자필로 쓰는 거랑 이것도 자필이긴 한데 약간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랑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 모든 단점들, 변화에 대한 어색함을 커버하고자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남겼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너희들을 지도하려는 좋은 영상. 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제자들이지만 내 제자가 아닌 친구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한 계산들조차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디테일하게 남겨놨고 앞으로도 영상을 그렇게 찍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습관을 잘 좀 형성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는 삼각함수지 죽었다 생각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